안녕하십니까, 임병주입니다. 2024년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행정사를 준비하신 분들이 사실 이제 준비를 하실 때 뭐 막연하게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하시죠. 시작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계획을 잘 짜셔야 됩니다.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 있는 게 이 행정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계획이라든가 방안들을 잘 못 잡고 시작하시게 되면 1년 날아가는 거죠. 1년 날아가고 급하게 준비를 하시다 보면 될 것도 안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잘 선택을 하셔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계획하에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떻게 하면 2024년도에 이 시험과 관련해서 행정법 합격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할 것이고 어떻게 계획을 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수업은 그냥 그러느냐 하고 그냥 제발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1년 뒤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꼭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꼭 수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잘 하셔야 돼요. 중간에 바꾸기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어떤 교재, 어떤 분과 함께 정리를 같이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뭐 교수라는 말이라든가 강사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트레이너란 말을 가끔 제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T자를 쓰고 이게 뭐 강사 막 이렇게 이제 광고는 하시는데, 자, 보조를 잘 해드려야 돼요. 이게 보조를 잘 해드리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결국 시험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수월하게 점수를 많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 이게 저의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잘 들으시고 저 사람과 함께 행정법을 해도 되겠나, 이걸 꼭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가 출판이 됐습니다. 2024년 교재인데 전년도 교재하고 약간 좀 달라졌어요. 일단 분량을 100페이지 분량을 좀 줄였습니다. 행정사 시험에 맞지 않는 파트들은 과감하게 버렸고 몇 가지 이제 좀 문제도 조금 조절해 가지고 OX 스타일로 좀 바꿨습니다. 자, 지금 시중에서 24년 대비 기본서를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보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쪽을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교재를, 자, 이 교재는 일단 좀 이따 보시겠지만 각 범위별로 진도를 나가다가 연도별 기출 영역을 다 표시를 해드렸어요. 지문별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암기사항이 필요한 것들은 제가 도표화를 시켜가지고 편하게끔, 암기하기 편하게 따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문제를 오지선다로 제가 복수 문제를 드렸는데 이게 막 겹쳐요. 기출문제하고도 겹치고 막 하다 보니까 진도별 기본 잡기 복습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기본을 이걸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서를 봤는데 막상 문제 오지선다를 풀었더니 못 푸세요. 점수도 안 나오고. 그럴 바에는 기본서에서는 말 그대로 기본을 잡고 문제집은 많이 또 풀 거 아닙니까? 기출문제도 풀 거고 예상문제도 풀 거니까 거기서 충분히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시험은 이제 법 조문 나옵니다. 계속 이제 판례 위주, 이론 위주로만 내다가 이제는 법 조문을 낸다 그랬어요. 행정기본법도 나왔고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법 해석을 어떻게 할 줄 아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실하게 개정 법령들을 각 범위별로 다 법령, 부속 법령이나 개별법을 전부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 법령까지 다 넣었기 때문에 별도로 개정법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뭐 페이지를 쭉 넘기시다 보면 뭐 이런 파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이 돼 있는데, 자, 조문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기출 표시 넣어드렸고, 기출도 전체적으로 나온 기출 영역이라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조문 관련해서 사유, 이유 제시에 어떤 처분에 대해서 이유 제시하느냐, 뭐 이게 나왔다면 여기에 표시를 해드렸고, 말 그대로 이렇게 생략 사유, 요게 그대로 시험에 나왔다면 여기 표시해드렸고, 이런 식으로 각각 넓게 기출 표시를 하지 않고 부분 세부적으로 제가
기출 표시했기 때문에 이 기본서를 보시면서 어디가 중요한 것인가 이걸 잘 아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대학교 OX 이걸로 제가 이제 편집을 바꿨습니다. 틀을 오지선다에서 바꿨는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뭐 확약이라면 확약의 의부터 시작해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기본 이론이라든가 기본서 정리할 때 잡으셔도 기초를 확립하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문제를 처음부터 많이 푸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만 잘 잡으시면 언제든지 문제 풀면서 실력은 확실하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기를 할 사항과 암기 분류를 해서 이해를 해야 할 사안들 이걸 제가 이제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판례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죠.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로 기출이 됐던 것들을 따로 각각의 파트별로 도표화를 시켜놨어요. 표로.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문제 수업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암기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면 요거 외우면 끝나는 겁니다. 뭐 하자승계가 인정된 판례, 부정된 판례 나오면 인정된 판례 외우고 여기는 안 외워도 돼요. 인정된 판례 외웠으면은 여기 안 들어갔으면 부정된 것이다. 뭐 이런 식이라.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수업하면서 스킬로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다 해드릴 겁니다. 자, 이 기본적으로 기본서의 구성이 이런 방식으로 돼 있다라는 것들을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 설명에 제가 이 순서를 일단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필기 합격. 네, 여기서는 1차 필기와 2차 이제 통차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 실무법을 본격적으로 2차를 하신 분들은 그 부분 제가 따로 설명을 따로 가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을 또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정법의 공부 방법, 여러분들 평상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뻔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뻔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떤 데 주안점을 두면 이 행정사 자격증을 따는 행정법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기 합격 전략인데 이걸 먼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 과목별 평균 점수라든가 이런 거를 좀 봐야 대략 우리가 몇 점을 확보를 해야 되는가, 뭐 그건 답이죠. 꽈락 없애야 될 것이고 평균 60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자, 이 1차 과목의 점수 부포인데 지금 일단 큐넷에 공개가 된 걸 가지고 제가 뽑아놨습니다. 10회 22년 시험을 보시면은 이게 해마다 좀 비슷해요. 여러분들 가끔 요 꽈락을 많이 걱정들 하시던데, 꽈락. 사실 어느 시험이나 됐건 꽈락률은 거의 30에서 40%가 나와요. 우리 행정사 시험만 꽈락률이 많다 이건 아닙니다. 어느 시험이나 똑같아요. 뭐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자, 통계를 내보면은 거의 30에서 40%는 한 과목 꽈락으로 다 탈락이에요. 그 이유는 일단 시험을 보고 한번 경험을 해보자 라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뭐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요 꽈락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우리 꽈락은 신경 쓰지 맙시다. 자, 왜 그러냐면 1년 하시면 거의 꽈락 없어요. 네, 제대로 하신다면. 평균적으로만 공부하셔도 거의 꽈락 안 나옵니다. 꽈락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입니다. 평균 점수. 그런데 이 평균 점수를 잘 보시면 민법은 58점, 행정법 46점, 행정학개론 59점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해마다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이 비율이 크게 바뀌진 않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실 게 여기에요. 행정법. 제일 낮습니다. 자, 이유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낮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평균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 세 개의 과목의 평균을 합산을 해보시면은 평균 60점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출원자 분들 뭐 대략 한 3,469명이 응시했다는데 올해는 좀 더 하셨죠. 11회 때는. 이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평균 점수가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필기 합격률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보시면 딱 봐도 60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60점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과목이 지금 이거죠, 지금. 행정법. 자, 23년도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년도. 그러니까 해마다 비슷하다 그랬죠, 제가. 여기는 과목별 평균, 과목별로 점수는 공개가 안 됐고, 전체적인 점수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세 과목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55.45입니다. 자, 여기하고 비슷하죠? 합산해보면,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해마다 비슷해요. 이게 안 바뀌어요, 점수가. 크게. 과랑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평균 점수 55.45. 자, 그럼 이것도 뭘 뜻합니까? 60점이 안 됐어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그러니까 뭐 웬만큼 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합격률이 제가 볼 때는 한 1차는 한 45%, 35%에서 4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평균이 60점이 안 되는 시험이란 말은 그렇게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쉬운 시험이라고 보기도 곤란합니다. 그렇게 딱 정의하기가 애매하죠, 지금.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2차 과목별 점수를 보시면은 이게 딱 절반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절반보다 조금 안 되죠, 지금. 응시자 수가. 여기도 과락률은 큰 의미를 두지 맙시다. 자, 평균 점수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 50.59, 행정절차론 51.61, 사무관리론 43.89, 자, 행정사 실무법 31.48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2차에서 행정사 실무법에서 고배를 드시는 겁니다. 1년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끝이에요. 간신히 넘겼는데 끝. 과락 아닙니까, 전부.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자, 이 행정법과 행정사 실무법이 지금 연결된 과목입니다. 1차에서는 행정법이 객관식이지만 행정사 실무법에서 사례 40점이 행정법의 행정심판인데 행정법의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풀 수 있어요. 네, 그걸 잘 푸신 분들은 단문 아주 자세하게 안 쓰셔도 점수를 확보를 하십니다. 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에서도 행정법, 2차에서도 행정사 실무법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쉬운 과목 위주로 준비하시는 거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점수 확보를 위해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합격에 걸림돌이 된다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중심적으로 내가 신경을 쓰고 어느 정도 시간을 더 배려를 많이 해야 될 과목이 이 행정법과 행정사 실무법이구나 라는 걸 지금 계획에서 하나를 잡아두셔야 됩니다. 과목별 비중을 두실 때 어디다가 비중을 둘까?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오는 이 과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과목을. 자, 그래서 행정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점수들이 안 좋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다른 과목들은 조금 암기를 하면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행정절차론도 행정법이죠, 사실. 행정절차론도 행정법입니다. 이 1차 할 때 행정절차법 이거 가지고 이제 2차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시험의 중심 과목이 행정법부터 출발하는데 1차에서 기초 기본을 잘 잡으시면은 2차 쭉 써 나가면서 연습을 하면 답안 작성은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를 잡는 거라든가 물어보는 것의 핵심을 파악할 때는 여기 기본 지식이 없어버리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여기 실력이 팍 늘 리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과목이 같이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고, 사실 사무관리론도 개별법령이에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법이 그만큼 중요한데 왜 점수들이 이렇게 안 나오냐면 준비를 안 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하세요. 하는데 양이 많다고 느끼세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하다가 중간에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행정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된 과목이기 때문에 행정의 의부터 시작해서 총론이라면 소송법까지 한번 가고, 그리고 한 바퀴 돌리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본인 것이 돼요. 아주 뭐 5회독, 7회독까지 할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가니까 빵꾸가 나는 데가 있어요. 펑크 나는 데가. 예를 들어 뭐 구제 파트가 펑크 났거나 절차 파트가 펑크 났거나 뭐 심판이나 소송 파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니까 펑크 났거나 뭐 이런 겁니다. 앞부분은 잘하세요. 사실 앞부분이 어려운데 일반 원칙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뒷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들이 안 나옵니다. 자, 여기는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 여기는 사례를 못 풀어서 그래요. 단문 준비가면 쓰세요. 어느 정도. 사례를 못 풀어요.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단문 하나를 아예 작성을 못하고 백지 제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 제일 많이 잡아먹는 게 여기입니다. 이 과목. 준비 안 되시면은 이 과목은 시간 싸움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례 쓰고 나서 단문 쓰려고 했더니 하나 쓰면 쓸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런 구조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망감이나 자신감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과목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데 이 과목이 점수가 나오신 분들이면 반대로 어떤 효과가 생겼겠습니까? 합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이 과목들이 남들이 다 지금 점수가 안 나오는데 이 과목이 여러분들 중에서 이 과목에서 점수가 좀 나왔다? 남들보다? 아니면 평균보다 한 10점, 15점 높게 나왔다? 그러시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강조하려고 지금 이 점수 분포를 보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포기가 아니라 어려우니까 이걸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 과목. 남들이 점수를 못 받는 과목을 잡으셔야 2차에서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걸 잘 명심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행정법에 비중을 좀 두셔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을 하시려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무작정 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죠. 열심히 하지만, 이게 있어야 됩니다. 각 개인별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면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수립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수험 공부를 하실 때 합격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게 있냐 없냐가 굉장히 큰 좌우를 합니다. 자, 이게 없이 막 하다 보면은 지금 이걸 해야 될 시점인데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놓쳤는데 쫓아가야 되는데 못 쫓아가요. 그러다가 지치세요. 그리고 포기. 뭘 하시냐면 기출 몇 번 보고 필기할 때 요약집 몇 번 보고 시험장 가세요. 그분들 중에 약 60%는 꽈락으로 가실 거예요. 이게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추진력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수립하시냐면은 개인별로 다 사정이 다르시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아예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려고 하신 분도 있고, 많으실 텐데, 뭐 어느 정도 다른 시험을 보신 분도 있고, 굉장히 사람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자기 사정에 맞게 계획을 짜되, 여러분들 독학으로 가시기는 어려우니까, 결국 학원에서 제시하는 커리큘럼을 보시고, 대략 저기 어떻게 최대한 쫓아갈까? 라는 계획을 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여기 시험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둘까? 이런 계획을 짜셔야 돼요. 시간은 얼마를 배정할까? 요일별로. 뭐 일주일 내내 죽자 살자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느 요일에 시간을 좀 더 빼가지고 이런 계획들이 좀 나오셔야 1년을 추진력 있게 끌고 갈 수 있어요. 시작을 했는데 평상시하고 똑같이 뭐 회식 자리, 술자리, 친구 모임, 정기 모임, 동창회 모임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없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계획이 있냐 없냐. 그래서 되게 물어보면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디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있어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세요. 네, 1년 플랜 노트라든가 이런 거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일상의 계획 말고 이 시험에 관한 계획을 한번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냐 안 하냐가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험에서. 자, 두 번째. 일단 피해야죠. 꽈락. 총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아까 꽈락은 큰 염두 두지 맙시다 이렇게 했는데 균등하게 공부를 하시면 꽈락은 나오지 않아요. 기본적인 것만 잘 맞추셔도 꽈락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피하자고 하냐면은 이 1차 과목이 3과목이면 쭉 진행을 하시다가 꼭 이런 과목이 하나 나옵니다. 포기하는 과목이 꼭 한 과목씩 나와요. 자, 무슨 과목이 제일 많겠습니까? 맞아요. 행정법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행정법이 굉장히 쉬운데 포기를 하세요. 끝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작년 경우에 보면 80점대 이상을 다 확보를 하셨어요. 80점대 이상을. 그런데 중간에 꼭 이렇게 포기하는 과목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게 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끝나는 거죠. 자, 3과목을 다 비중을 두시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결국 과정을 따라가면 점수는 나온다라는 그걸 반드시 잘 기억을 하시고 따라가면 된다. 끝까지 따라가면 돼. 어려워? 그냥 따라가면 된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따라가자. 이렇게 달라붙으신 분들이 합격을 하셨어요. 작년에 막 파고들고 막 연구하고 이런 분들 별로 합격 못 하셨어요. 오히려 결과를 놓고 보면 그래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럴 확률이 높아요. 자, 한 과목이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비중을 두고 가셔야 돼요. 물론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있고 안 나오는 과목이 있겠지만 3과목 균등하게 다 가셔야 돼요. 자, 3번째. 자, 아주 중요합니다. 이 3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전략 과목은 내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을 뜻하는 겁니다. 한 달, 한 3주 정도를 내가 책을 안 봐도 80점 정도를 맞을 수 있는 과목, 80점 이상을. 자, 이걸 하나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무리할 때 시간을 아껴서 부족한 과목을 늘릴 수 있어요. 점수를. 그래서 요 과목을 꼭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이런 과목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수업 듣고 하시다 보면 왠지 이해가 잘 되고 본인한테 맞는 과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 과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을, 어느 한 과목을, 자, 3과목 비중 있게 가는데, 어느 한 과목이 나에게 맞고 점수가 좀씩 올라가기 시작하네? 그러면 그 시점에 초창기입니다. 공부 막 시작하고 초기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과목의 점수를 확 올려서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자신감 있는 과목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런 자신감 있는 과목이 하나 나오면은 전체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기세요. 그리고 처음에 나중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것들도 점수가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목을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가장 피해야 될 전략입니다. 가장 피해야 될 거. 내가 만점을 받겠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만점 맞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모든 파트의 문제나 모든 범위를 깊게 공부하겠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 건 넘어가야 돼요. 교재에 써져 있는데 그래도 안 보고 넘어갈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내가 3과목을 완전히 세부적으로 전부 다 내가 다 마스터를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달라드시면은 지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개인별로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달라붙어야 됩니다. 자신감. 자신감이 없다면은 할 것도 안 되겠죠, 당연히. 자, 힘들어요. 자, 이해가 안 가요. 공부하는데 슬럼프가 빠질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합격할 수 있어. 느긋하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합격할 수 있어. 자, 이 과목, 나 이 점수 맞을 수 있어. 이걸 평상시에 계속 갖고 가셔야 긍정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제시하는 필기 합격 전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두실 게 1번하고 3번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평상시에 수험 준비하실 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획 중요하고 그 계획에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반영이. 내가 어디에 뭐를 좀 더 비중을 둘 것이냐 막 이런 것들. 자, 그리고
2차까지 동차를 목표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동차로 단번에 합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1차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효과적으로만 잘 계획을 짜시면 될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그런데 1차를 먼저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차를 동차로 합격하시려면은 되게 똑같이 가요. 1차, 3과목, 2차, 4과목 똑같이 막 준비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차 준비하시면서 2차 과목 중에 한 과목 내지 두 과목의 기본을 잡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야 1차 시험 딱 끝나고 본인 점수 확인하겠죠? 바로 2차 준비하면서 요거 외에 나머지 과목들 기본 잡으면서 여기를 점수를 끌어올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으로 가야지 7과목을 동시에 준비를 해서 동시에 가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일종의 뭐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라는 전략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가셔도 상관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1차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와 2차를 병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볼 때는 2차 과목 중에 한 2과목 정도 여기를 중심으로 같이 병행하면서 기본 잡는 수준으로만 하시는 게 맞습니다. 1차 준비하면서 2차까지 막 답안도 연습하고 막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기본 잡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때 제가 꼭 추천한 과목이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절차, 행정사 실무법, 행정법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3박자를 맞춰가지고 3과목을 1차 하면서 행정절차나 행정사 실무법. 사실 행정절차로는 아니 1차 할 때 행정절차법 잘 봐요. 다. 그것만 잘 답안 구성할 때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사 실무법 파트하고 민법하고 할 때 같이 계약법 연결하면 되시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셔가지고 이렇게 중심을 잡고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7과목을 똑같이 끌고 가겠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2차 과목은 이렇게 가시고 1차 픽이 끝나자마자 집중반 들어가셔서 막 쓰고 막 하시다 보면 실력 오릅니다. 이제 그때 요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잡혀있는 과목이 있냐 없냐. 그리고 1차 준비 기간 동안 뭐 이런 것들은 틈틈이 보실 수 있죠. 단문 같은 거 이렇게 과목별로 단문 뽑아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쭉. 뭐 그때그때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아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병행을 하셔야지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동차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안을 드린 겁니다. 뭐 당연히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2차하고 병행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법 수업을 또 진행할 때 이제 뭐 그런 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뭐 이해 중요합니다. 암기도 해야죠. 먼저 이해도 하고 거기를 기초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과정별로 뭐 범위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제 수업하면서 같이 겪으시면 돼요.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특징, 저는 직관적 수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관적. 자, 무슨 말이냐면 보면서 바로 이해가 돼야 돼요. 한 번에. 그리고 그걸 교재로 한 번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와서 이해하고 집에 가서 복습하고 뭐 이런 과정보다는 수업에서 한꺼번에 딱 그 파트가 요해가 끝나게끔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한두 번 반복되고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실력 느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교재를 검토하시기 전에 그 파트 이론이나 배경, 전체적인 흐름, 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두서없이가 아닙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워요. 행정법.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때문에 가끔 고뇌하셨는데 영어 몰라도 돼요. 영어 몰라도 됩니다. 사정 판결, 사정 뭐 몰라도 돼요. 뭐가 중요하냐? 그것만 아시면 돼요. 도시계획 모르셔도 돼요. 도시계획 내용? 우리가 뭐 건물 한번 지어본 적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도시계획 계획이네? 계획은 뭐 재량이란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걸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판서를 할 때도 되게 이제 PPT를 사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공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처분. 자, 처분이 둘 중에 하나죠. 위법이냐 적법이냐. 자, 여기가 문제다. 위법인데 무효냐 취소냐. 뭐 이런 것들 흐름. 그런데 취소나 철회도 적법인데 철회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한 번에 딱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게 틀에 잡히게끔 판서를 해드릴 거예요. 칠판 판서는 구요로 해드린 겁니다. 되도록이면 PPT로 요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한 다음 이 파트에 대해서 교재를 정리를 하는데 수업과 동시에 교재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수업과 동시에 정리. 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할 거고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설명을 했고 그 파트 교재를 제가 바로 띄워서 어느 페이지에 이런 게 있는데 방금 봤던 것 중에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표시한 부분들을 가지고 목차하고 한 번만 연결하시면 돼요. 다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책은 이제는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닙니다. 책은 보고 그래 이런 거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교재가 아까 보셨죠? 교재가 아까 봤을 때 그렇게 흰바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교재를 이런 식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풀기 쉽게끔 정리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게 제일 제가 비중을 두는 부분입니다. 직관적. 여러분들에게 트레이너로서 최대한 실력을 끌릴 수 없게끔 빠른 시기에 무조건 주입식 암기 뭐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직관적. 이걸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실현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자격증 시험을 위한 행정법을 하고 있지 논문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가겠죠? 처음에 수업을 들을 때 이해가 안 가요.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략만 하시면 돼요. 처음에 할 때 대략, 두 번째 할 때 조금 더, 세 번째 할 때 이제 문제 푸는 거죠. 그렇구나. 네 번째 할 때 뭐 전범위도 풀겠죠? 점수 오르기 시작하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시험장. 이렇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1차 필기 합격하려고 하는데 무슨 뭐 전문 변호사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합격할 만큼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합격할 만큼만 준비하시면 돼요. 안 그렇고 다른 시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맞게끔만 딱 준비하시면 그러면 오히려 행정법이 뭐가 되냐면 이것 때문에 합격합니다. 자, 80 뭐 민법 70 뭐 행정학 60 자, 80 나왔으면 둘 중에 하나 10 다운해도 돼요. 자, 근데 안 나올 것 같은데 점수가 제일 안 좋던데 자, 작년에 제일 많이 났어요. 여기가 80점대. 왜? 방법 같이 호흡 맞추고 같이 갔으니까. 아니 어렵다는데 왜 여기는 합격자가 많지? 그러니까 선택 잘하는 거예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 맞게끔, 우리 시험 객관식 수업에 맞게끔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또 주안을 둘 거예요, 제가. 그래서 행정사 시험 분량에 맞게끔만 정리할 겁니다. 깊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법답게 정리를 해서 딱 필요한 거, 조문 중심으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알맞게 나오겠죠. 자, 우리는 이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오히려 행정법이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잡으셔도 무방하게끔 제가 해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 판서 노트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이제 틀 이런 거나
제가 이제 그 외에 필요한 어떤 판서를 하게 될 텐데, 이게 수업을 하실 때 보면은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하면 여러분들도 꼭 보면 노트를 한 곳씩 갖고 오신다가 해가지고 옆에서 같이 판서를 하세요. 같이 쓰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넘어가 버리세요. 지금 여러분들 칠판에다가 판서할 때는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이해를 시키려고 했더니 여러분들은 오히려 따라 적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설명을 했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강의를 들었으면 어떤 내용이 결론이었지? 핵심이 뭐였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서 노트는 따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살짝씩 보완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서를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이 기본서가 나중에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할 때는 이제 그런 거 안 한다 그랬습니다. 뭐 이해가 중요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행정법을 공부하실 때 꼭 염두를 두셔야 될 게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요해를 하셔야 돼요. 전체의 흐름. 자,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부터 암기하시라는 게 아니라 암기는 이해하면 당연히 돼요. 흐름을 이해만 하면 암기할 거 별로 없어요. 네, 이해가 됐으면 문제 보고 지문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지. 암기는 제가 볼 때 많이 할 필요 없고 한 20, 30%밖에 비중 없어요. 네, 여기가 80%입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 그걸 강조를 제가 수업 시간에 하고 이걸 제가 보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트레이너가 이걸 시켜드리는 거예요. 트레이너가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트레이너는 이걸 보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방법입니다. 제 방법이 아니에요. 집중력을 가지셔야 돼요. 집중력.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집중력. 항상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집중력. 자, 수업 중에도 집중. 동영상 수업도 집중. 자, 특히 동영상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이거 잘 들으시는데 중간에 끊지 마세요. 1강 들을 때. 자, 일단 1강을 시작을 했으면 처음에 이 뭔 말이지? 끊고 앞으로 가봐야 모르세요.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세요. 드라마 보듯이 쭉 한번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딱 가면 이런 거구나. 자, 두 번 가면 이해가 되네.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풀 준비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본을 잡고 문풀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말 같은데 안 하시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겁니다. 기본기 없이 문제 위주로 가시면 2차는 반드시 실패하세요. 2차는 1차 합격해봐야 의미 없다 그랬습니다. 2차는 실패하세요. 기본이 잡히고 나서 문제풀이 풀고 그 기본기를 가지고 2차로 들어가셔야지, 기본도 안 잡혔는데 기출 답 외웠는데 간신히 60점 나왔네 합격해봐야 끝나세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2차 준비할 때 그 버릇을 못 버리셔가지고 2차에 맞는 공부 준비를, 수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주관식은 주관식답게 준비하는 것이고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준비해야 되는데 주관식 가셔가지고 객관식점 공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죠. 이걸 뭘 알아야 쓰는데,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서술 내 지식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암기주라고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가지 흐름을 이해를 하고, 자, 이해 위주입니다. 이해 위주. 공부하실 때 이해 위주. 암기는 문제 풀 때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집중력 있게 가자. 집중력. 집중력이 끊기면 쉬시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끊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한강을 시작했으면 집중력. 그리고 기본 잡고 문제 푼다. 문제풀이 해야 됩니다. 문제풀이 해야 돼요. 객관식은 문제풀이 해야 되겠지만 기본이 안 잡힌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년 시험을 일단 한번 보려고 시작했다면 가을에 시작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가을에. 겨울에 시작하시면 늦어지세요. 가을에 시작하는 겁니다. 빨리 시작해서 빨리 기본 잡으신 분들이 유리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는 걸 잘 잡으시고, 자, 이런 거 버리세요. 용어. 행정법이 워낙 행정 분야가 많다 보니까 이 용어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용어는 집착하지 마시고 감만 잡으세요. 아, 대략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지, 이거를 내 걸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뭐 도시 계획 어쩌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 뭐 건축이라든가 막 도시 계획 이런 거 나오면, 아, 법을 찾아보시면 정말 놀랐습니다. 역시, 사회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렇구나. 국토용 관리 계획이라는 법률을 찾아보세요. 건축법 뒤져보세요. 전혀 모릅니다. 그 법 봐봐야.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감을 잡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지, 이 용어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수업 중에 기본으로 할 때 용어가 나오면 그 큰 의미 두지 않아요. 대략 원리만 밝혀드리는 겁니다. 원리. 그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용어에 집착하지 말자. 그리고 5번 아주 중요합니다. 행정법 총론은, 자, 총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뒤탈 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뒤탈. 그래서 반드시, 자, 총론입니다. 강론은 조금 달라요. 총론, 행정법 총론 파트에서 여기서 약 19문제 가까이 나오는데, 19문제 정도. 이 행정법 총론은 처음 행정의 의편부터 시작해서 행정소송까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행정법 총론 중에 선택과 집중, 우리 행정법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선택과 집중 골라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가야 돼요. 전체적으로. 1회독이 꼭 돼야 됩니다. 전체적. 이거는 필수입니다. 물론 2회독을 해야 문풀을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전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전제로 깔리셔야 돼요. 이게 안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꽈락이 나오는 이유. 중간에 포기하세요. 대개 어디서 포기하는 게 맞냐면 행정절차법부터 포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 행정법 총론은 1회독 중요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회독을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베이스입니다. 이게 베이스. 이걸 잘 잡으시면 그러면 점수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파트를 어떻게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수업 중간에 우리 같이 만나서 하시는 것이고, 이걸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해, 흐름을 이해한다. 집중력, 기본부터 잡는다. 영어, 세부적인 게 집착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1회독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 회독을 거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행정법에 눈이 떠질 겁니다. 눈이 떠지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법 정말 쉬워요. 행정법. 고득점에 오히려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행정법처럼 쉬운 거 없어요. 원칙만 하면 돼요. 이런 거 아닙니까?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법에 근거를 둬야 된다. 자, 위반했다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소송 들어가겠다. 심판 들어가겠다. 뭐 이런 법인데 뭐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걸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꼭 보실 게, 결국 쭉 이제 경험을 쭉 해보면 이런 분들이 다 합격을 하십니다. 학원 커리큘럼 끝까지 소화하신 분들은 대부분 합격을 하셨어요. 물론 중간에 며칠 이제 결선을 하실 수 있겠지만 과정 끝까지 가신 분들은 합격률이 거의 높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만큼 공부들을 하시니까. 요렇게 꼭 같이 한번 하시면 내년 2차에서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수업 시간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